시계 바늘이 오후 2시를 가리켰다. 박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앞 작은 공원에서는 몇 명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만 그 소란스러운 웃음소리조차 그에게는 먼 세상 일처럼 들렸다. 또 점심을 거르셨군요. 혼잣말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다. 퇴직한 지 벌써 2년, 아내 순자를 떠나보낸 지는 3년째였다. 처음에는 바쁘게 살아온 인생의 휴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나날이었다. 냉장고에서 간단히 김치찌개를 데워 먹으며 그는 문득 순자가 즐겨보던 지역신문을 펼쳤다. 부고란을 먼저 보는 습관이 생긴 것도 언제부턴가였다. 그러다 작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구청 문화센터 서예 강좌 수강생 모집 마이너스 초보자 환영. 서예라. 젊은 시절 직장에서 몇 번 써본 게 전부였지만 왠지 마음이 끌렸다. 아내가 생전에 당신도 취미 하나 가져보라고 자주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때는 일이 바쁘다며 대충 넘겼는데 이제는 시간만 남아도는 처지가 되었다. 다음 날 오전 박민수는 오랜만에 정장 차림으로 문화센터를 찾았다. 복도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였다. 혹시 서예 강좌실 찾으시는 거예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연보랏빛 카디건을 입은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에 작은 진주 귀걸이가 품격을 더했다. 아, 네. 처음 와서 잘 몰라서요. 저도 오늘이 첫 수업이에요. 같이 가실까요? 그녀의 자연스러운 제안에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걸으며 그녀가 윤은숙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을 때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색함을 느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어색한 일이었나? 강의실 안에서 붓을 잡고 인자를 연습하는 동안 박민수는 자꾸만 옆자리의 윤은숙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먹을 갈아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는 모습에서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참 어려우네요. 윤은숙이 작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천천히 하시면 되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자신의 말에 스스로 놀랐다. 우리라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써봤을까? 윤은숙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다.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겠네요. 윤은숙의 말에 박민수는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따라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마치 흐릿했던 안경을 새로 맞춘 것처럼 모든 것이 선명하고 생생했다. 저녁을 차려놓고 앉은 식탁에서 그는 작게 웃었다. 오늘은 김치찌개 대신 계란말이도 부쳐 먹고 싶어졌다. 민수 씨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서예 수업이 3번째가 되자 박민수와 윤은숙은 자연스럽게 함께 앉게 되었다. 오늘은 효자를 연습하던 중 윤은숙이 먼저 말을 걸었다. 글쎄요. 요즘은 잘 듣지 않아서. 박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은숙 씨는요? 저는 트로트를 좋아해요. 특히 남진, 나훈아 같은. 아, 나이가 다 들통나네요. 그녀가 소녀처럼 웃었다. 저도 그 세대인걸요. 남진애님과 함께는 정말 좋아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음악에서 시작해 옛날 영화, 젊은 시절 이야기로 이어졌다. 서에 붓을 놓고 나면 을의 문화센터 앞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민수 씨, 혼자 사시면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대충 때우죠. 인스턴트나 간단한 반찬 정도요. 그러면 안 되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윤은숙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박민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자신의 끼니를 걱정해 주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다. 그럼 다음에 제가 도시락을 싸올게요. 제 요리 솜씨가 어떤지 평가해 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 윤은숙은 정말로 2개의 도시락을 가져왔다. 김밥과 계란말이, 작은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긴 도시락을 받아들고 박민수는 목이 메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해먹기도 심심했거든요. 점심시간 문화센터 옥상 정원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10월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 윤은숙이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을 먹는 맛은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다. 은숙 씨는 언제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배웠죠. 남편이 집밥을 좋아해서.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다가 이내 밝게 웃었다. 이제는 그런 기억들도 소중해요. 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가 해주던 미역국과 된장찌개가 그리웠다. 두 사람은 각자의 그리움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수업이 끝나면 이제는 을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게 되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길을 걸으며 박민수는 생각했다. 언제부터인가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이 수요일인지 확인하게 되었다. 민수 씨는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산책길에 윤은숙이 말했다. 그런가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도 그래요. 요즘 거울 보면 웃고 있더라고요. 박민수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다. 자신도 모르게 윤은숙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맞는 건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민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다시 웃게 될 줄 몰랐는데,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경쾌해져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표정으로 웃어줄까? 그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박민수의 아들 정호가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다. 며칠 전 윤은숙과 함께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더니 이런 반응이 돌아왔다. 그냥 친구 사귀었다고 했잖아. 친구요? 아버지가 여자랑 팔짱까지 끼고 찍은 사진을 보고 친구라고 하세요? 박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지난주 문화센터 가을 축제에서 윤은숙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이상해 보였을까?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혹시 재혼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시겠어요. 정호의 격한 반응에 박민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순자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건가?
다음 날 딸 미경이 급하게 찾아왔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교제하시는 분이 계세요? 미경아. 아빠,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를 아세요?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 잘 부탁한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엄마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럼 어떤 뜻이에요?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바라셨다는 거예요? 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경이 울면서 나가고 난 후 집은 다시 적막해졌다. 한편 윤은숙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큰딸 수정이 찾아와 화를 냈다.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겨우 마음 정리하셨다 생각했더니 벌써 남자를 만나고 계시다니요. 수정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다고. 외로우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근데 왜 꼭 남자여야 해요? 엄마 친구들도 많으시잖아요. 둘째 아들 준호도 불쾌한 표정이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아저씨가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확신하세요? 몇 달 알았다고 그 사람 속마음까지 다 아세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윤은숙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서예 수업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민수 씨도 자식들이? 네. 은숙 씨도 그런가 보네요. 카페에 앉아 두 사람은 각자의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자식들의 반대, 주변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까지. 우리가 잘못하는 걸까요? 윤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민수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은숙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두 사람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박민수는 집에 들어서며 생각했다. 정말 우리가 이기적인 걸까?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하는 말이 맞는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윤은숙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웠다. 세상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었다. 민수 씨, 오늘은 왜 이렇게 멍하세요? 서예 수업 중 윤은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민수는 한참 동안 같은 글자만 반복해서 쓰고 있었다. 먹이 번져 종이가 엉망이 되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아, 미안해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사실은 며칠째 자식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정호는 매일 저녁 아버지, 정 외로우시면 경로당이나 다니세요라며 잔소리를 했고, 미경은 아빠가 행복하면 저희도 좋지만 엄마 생각하면 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수업이 끝나고 나와서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자연스럽지 못했다. 카페에 앉아서도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은숙 씨, 우리 이러는 게 맞는 걸까요? 박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윤은숙은 커피컵을 돌리며 한참을 생각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남편 영정 앞에서 한참 앉아 있었거든요.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저도 그래요. 순자 사진을 보면서 이게 맞는 건지 자꾸 물어보게 돼요.
두 사람은 각자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죽은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과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서로에게 느끼는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민수 씨. 윤은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정말 이상한 게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남편 생각이 더 많이 나요. 행복했던 기억들이 더 선명해져요. 저도 그래요. 은숙 씨와 웃고 있으면 순자가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자도 제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안쓰러워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며칠 후 문화센터에서 만난 다른 수강생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다. 저 두 분 요즘 어떤 사이인지. 나이도 나이인데 좀 그렇지 않나?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두 사람은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박민수는 윤은숙과 거리를 두고 앉았고 윤은숙도 평소처럼 편하게 말을 걸지 못했다. 수업이 끝나고도 평소처럼 카페에 가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어색하게 헤어졌다. 집에 돌아온 박민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정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그런 걸까? 자신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윤은숙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 함께 걸었던 가을 단풍길,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던 그 시간들이 거짓일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윤은숙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수 씨, 며칠간 생각해 봤는데 우리 잠시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서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자를 읽고 박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윤은숙이 그리웠다. 이 나이에 느끼는 감정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시선이 틀린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박민수는 잠들기 전에 순자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순자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모르겠다. 사진 속 순자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답은 주지 않았다. 한 달이 흘렀다. 박민수는 서예 수업에 나가지 않았다. 집에만 있으니 다시 예전의 적막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국화꽃이었다.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민수 씨, 안녕하신지요? 문화센터에서 국화꽃을 나누어 주더라고요. 혼자 키우기 아까워서. 마이너스 은숙. 박민수는 화분을 들고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달 만에 받은 윤은숙의 안부였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박민수는 용기를 내어 윤은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숙 씨, 화분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아, 민수 씨. 안녕하세요. 윤은숙의 목소리도 반가운 듯 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문화센터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다. 한 달 만에 본 윤은숙은 조금 야위어 보였다. 은숙 씨도 많이 힘드셨죠? 네. 민수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박민수는 며칠 동안 생각했던 말을 차근차근 꺼냈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이 나이에 사랑을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더 소중하게 기억되는 거 아닐까요? 윤은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수 씨 덕분에 남편과의 추억들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박민수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결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서로의 동행자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법적인 혼인이 아니라 그냥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벗으로요. 윤은숙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동행자,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말하죠. 재혼이 아니라 동행이라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말이 참 좋네요. 동행.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 손끝에서 마음으로 전해졌다. 몇 개월 후 박민수와 윤은숙은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다. 자식들도 재혼이 아닌 동행이라는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정호가 어느 날 인정했다. 엄마도 요즘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수정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어느 가을 오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서의 교실에 다시 나타났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은 동행이라는 글자를 써볼까요? 선생님이 말했다. 박민수는 윤은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윤은숙도 환하게 웃어주었다. 붓을 들고 동행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박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노년이 시작된 것 같네. 창밖으로는 또 다른 가을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의 황혼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만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